한민족을 사랑하는 크레이지 컨설턴트 서영진의 컨쇼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방송은 바로 약학대학교 2022 학년부터, 그러니까 이제 형 고3이 되는 학생들부터 약학대학교가 부활했습니다. 한 10년이 좀 넘은 것 같아요. 2008년이었나? 그때였을 거야, 아마. 이게 이제 대학원으로 옮겨진 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약학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를 생각하면 그러니까 그때는 수시라는 이런 학생부 종합전형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교과나, 그래서 이제 정시를 봤을 때 수능 점수를 보면 의대가 한 1등급에서 한 1.3등급 정도,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치대, 그리고 한의대가 한 1.3에서 1.5, 1.4, 1.5 그 정도였고, 그 다음 이제 약대가 한 1.4에서 1.6, 그리고 이제 수의대가 한 1.6에서 한 1.7, 한 1.8 이렇게 아마 형성이 됐던 걸로 기억이 나요. 하도 오래전 일이라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 이런 식으로 아마 이제 보건 라인이 있었는데, 이건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컨설팅을 하고 수시를 이제 준비를 하는 학생들과 상담을 하거나 저희가 이제 준비 방향성을 잡을 때 이상하게 한의대가 예전 같진 않아요, 확실히. 그래서 의대를 준비하는 아이들이 치대를 바치고 마지노선으로 보는 곳이 한의대보다는 아예 수의대를 가겠다라고 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러니까 약학과를 좀 많이 바치겠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근데 그 학생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한의대 얘기는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조심스럽긴 한데, 약대가 한의대 정도 수준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뭐 메인 학교들 같은 경우는 한의대보다도 더 높게 형성될 만한 학교들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약학대학교 준비 방향성 오늘 첫 번째 방송이고요. 저희가 이제 대학별로도 좀 준비를 하고 좀 준비를 다양성 있게 좀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도 또 조금 갖고자 하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약학대학교 준비 방향성 일부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별 약학과 라인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 서울에 일단 제일 많아요. 그죠? 그런데 서울대, 뭐 경희대, 동덕여대, 덕성여대, 삼육대학교 이런 학교들이 있어요. 그런데 좀 잘 봐야 되는 학교들이 어디냐면, 저런 동덕여대나 덕성여대, 삼육대 같이 어떻게 보면 학교 레벨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니지만 약학대학이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저런 대학교들이 요번에 좀 분석을 통해서 내가 좀 성적이 부족하더라도 한번 해볼 만한 라인을 한번 찾아보는 게, 제가 요번에 약학을 준비하면서 좀 메인으로 좀 생각을 해볼까 하는 부분이고요. 경기권에는 카톨릭대학교, 동국대학교가 왜 서울이 아닌가요? 제가 일산으로 올라와서 그런 거고요. 성균관대학교는 아시다시피 수원에 있잖아요. 아주대, 차의과대, 한양대, 에리카는 안산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연세대학교가 왜 인천에 있냐면 저게 송도 캠퍼스 라인으로 일단 생긴다라고 하니까. 그리고 가천대학교도 원래 성남에 있는데 이게 가천대 약대는 아마 인천 캠퍼스 쪽에서 아마 좀 시행이 될 것 같아요. 진행이 될 것 같아서 일단은 가천대학교도 인천 지역으로 일단 잡았고요. 뭐 강원 지역에는 일단 지방 거점대학교 강원대학교가 있고요. 경남, 경북, 대구 이런 식으로 대학교 라인이 형성이 되는데, 일단은 전북대학교랑 제주대학교는 이번에 신설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이제 신청 허가를 받고 전북대랑 제주대학교는 이번에 약학과가 신설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지역별로 약학과가 어떻게 분포하고 있고 어떻게 돼 있는지, 어떻게 이제 대학교가 선발하는지를 좀 볼게요. 서울 지역이 일단 제일 많아 보이네요. 그죠? 서울 안에 뭐 서울대나 경희대, 동덕여대, 덕성여대, 삼육대학교. 그런데 좀 서울권에서 좀 주의 있게 봐야 되는 대학이 어디냐면 동덕, 덕성, 삼육대학교예요. 이게 이제 대학 레벨을 봤을 땐 그렇게 높은 대학은 아니지만 약학과 같은 경우 그렇게 또 낮지도 않을 건데, 그래도 주요 대학 라인이랑 구성했을 때 어느 정도 변수를 가지고 좀 성적이 좀 부족하더라도 한번 삐비고 해볼 만한 대학 라인들이 좀 군데군데 포진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생각보다 지방 같은 경우가 내신 등급이 더 높게 형성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서울권에 있는 대학교들을 좀 잘 분석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뭐 경기권에는 카톨릭 동국대학교는 아마 바이오 이쪽 라인이 일산에 형성될 거기 때문에 경기권으로 잡혔고요. 한양대 같은 경우는 에리카에 약학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인천 지역의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송도 캠퍼스 쪽으로 형성이 될 것 같고, 가천대학교 같은 경우는 성남이 아니고 아마 인천캠에서 좀 교육이 될 것 같고요. 보시면 세종의 고려대학교 있잖아요. 저게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에 약학 라인이 형성이 된다. 그래서 지방 거점대학교도 있고요. 그래서 전국 단위로 분포를 하는데 요번에 전북대학교랑 제주대학교 같은 경우는 신설되는 라인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전체 대학교를 다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 그죠?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한 5개 정도 대학교를 볼 건데, 일단 가장 기준이 되는 서울대는 봐야겠죠. 그리고 삼육대학교를 좀 보고요. 성균관대학교, 경북대학교, 그리고 우석대학교, 이렇게 5개 학교를 좀 먼저 어떤 형식으로 학생들을 뽑는지 좀 전체 방향성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부 대학교를 일단 분석을 할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대부터 우석대까지 이렇게 5개의 학교가 어떤 식으로 아이들을 선발할 건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서울대학교는 지역균형이랑 일반 전형인데 일단 바뀐 건 없습니다. 그냥 작년 2002 하나 학년 아이들과 똑같은 선발 기준을 갖고 뽑는데, 일단은 지역균형 같은 경우는 일단 추천을 받아야 되고요. 추천이 이제 2명이에요. 학교에 2명이기 때문에 서울대학교는 어차피 지역균형 같은 경우는 엄청난 센 아이들이 들어올 거다라고 보셔야겠죠. 경쟁률이 높지 않더라도 서류 70%에 면접이 30%인데 저 면접이 차지하는 비중이 생각보다 되게 높고, 최저가 세계합 2등급 이내예요. 그러니까 둘둘둘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함6이 아니고 각 2등급 이내에 들어야 되니까 생각보다 쉬운 건 아니겠네요. 일반 전형은 서류로 뽑는 거고요. 최저는 미적용이 되고요. 서류를 통해서 1단계를 100%를 선발하고 면접으로 또 100%를 하니까 면접에 대한 비중이 엄청나게 높다. 그러니까 2개를 봤더니 학교장 추천이라고는 하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뽑는 거니까 서울대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뽑고 있네요. 자, 성균관대학교는 학과 모집이에요. 계열 모집은 없겠죠. 약학을 대놓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학과 모집은 서류 100에 학생부랑 자소서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고요. 최저는 미적용이고 면접이 없네요. 그러니까 서류가 좀 좋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성균관대학교는 저는 솔직히 조심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고 학생들 있잖아요. 이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이 아마 성균관대학교 학과 모집을 지원하면 되게 많이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좀 심화적인 이런 과목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일반고 학생들보단 잘 돼 있을 테니까. 삼육대학교를 좀 볼게요. 삼육대학교는 솔직히 대학 레벨로 따졌을 때는 그렇게 높은 대학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삼육대학교가 학생을 뽑을 때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뽑지 않는 이유가 뭘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뽑게 되면은 어느 정도의 생활기록부를 구성하고 내신 등급을 형성하고 이렇게 해서 삼육대학교에 지원을 하는 아이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대학 레벨상 6장을 계산했을 때. 걷다가 약학과 같은 경우는 대학 레벨보다는 솔직히 이 학과를 가는 게 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삼육대라는 학교도 좀 잘 봤으면 좋겠는데, 대학 레벨상 지방 거점대학교를 선택하는 학생들도 생각보다 좀 있을 것 같아요. 여학생 같은 경우는 동덕여대나 아니면 덕성여대도 있기 때문에 아마 삼육대학교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버리고 교과 라인으로만 선발을 하려는 이유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해서 삼육대학교를 지원하는 학생에 대한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다른 학교에서 좋은 아이들을 이제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우리 학교만의 어떤 이런 특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삼육대학교는 일반 교과랑 학생부 교과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이제 일반 전형의 교과가 둘로 나눠져 있는데, 일반 교과 같은 경우는 1단계 교과로 봐요. 교과가 80%가 들어가고 비교과가 20인데 이 20은 그냥 출결이에요. 출결 봉사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요. 면접이 40%가 들어가는데 이 면접에 대한 비중이 엄청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반영 교과가 3과목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삼육대학교 일반 교과 합격선은 엄청나게 높을 거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뭔가 우리 학교만의 특징을 갖고 학생을 뽑아야지 좋은 아이들을 좀 땡길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학교들과 경쟁했을 때, 그래서 이런 특이사항들을 좀 만들어내고, 최저는 세계 합 5인데 탐구가 하나만 반영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는 교과 그냥 100%로 뽑는 거예요. 그리고 주요 과목 가지고 뽑는데 여기에도 최저가 세계 합 5예요. 그런데 일반 교과가 학생부 교과보다 내신 등급 컷이 높을 것 같아요. 면접이 있잖아요. 면접이 있기 때문에 변수가 좀 발생하지 않을까요?
이 교과 80과 1단계 60이라는 이 점수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엄청난 큰 반영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면접에 대한 비중도 중요하겠지만 반영 교과를 골라서 들어왔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보다는 성적대가 높게 형성될 수도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더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대학교 분석할 때 더 자세하게 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방향성만 볼 거예요. 경북대학교 같은 경우는 일반 교과랑 학생부 종합 인재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대구나 경북 지역에 있는 아이들만 학생부 종합을 할 수 있는 거고, 나머지 학생들은 지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교과로만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지방에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학생부 종합보다는 그 지역에 공부를 잘하는 아이를 선발하는 것이 좋아요. 특히 약학 같은 경우는 서울권이나 수도권 쪽으로 대학 라인이 많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 인재를 땡기는 데 있어서 저 같아도 학생부 종합전형보다는 그냥 교과로 보고 지역에서만 학생부 종합전형을 돌리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 교과 같은 경우는 교과 100%고 최저가 3개 5예요. 3, 6대랑 똑같네요. 학생부 종합의 지역 인재 같은 경우는 1단계 100% 생기부만 적용해요. 자소서가 들어가지 않았고요. 1단계 70에 면접이 30%인데 이 면접에 대한 비중도 생각보다 좀 높게 형성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보니까 경북대학교는 전통 학생부 종합전형, 일반 전형은 없네요. 그죠? 그렇게 보니까 삼육대학교나 경북대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없어요. 그런데 전남대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고, 우석대학교는 이번 2022부터 학생부 종합전형을 전체를 다 폐지했어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 없이 교과 중심과 지역 인재인데, 교과 중심 같은 경우는 교과 점수만 보는 거예요. 정량평가로 90이고 비교과 10%라고 하지만 이거 출결이에요. 그리고 상위 과목 15개만 골라내요. 그러니까 우석대학교도 삼육대학교랑 같은 작전인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만일 지역을 또 볼게요. 지역을 갈 때 아이들이 지방 거점 대학교를 먼저 선택할 거고, 그 나머지 아이들이, 아니면 서울에 있는 아이들이 내려와야 되잖아요. 약학은. 그러다 보니까 지역 안에서 아이들을 선발하고 그 라인에 우리 학교만의 어떤 특징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렇게 과목에 대한 이런 차별화 정책 같은 거를 쓰고 있다. 그러니까 학교 레벨상 우석대학교가 전통으로 붙으면 학교들한테 밀릴 수 있으니까 요런 그 학교만의 어떤 색깔을 좀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교과 면접은 미시행이고요. 그러니까 그냥 전통 교과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역 인재 같은 경우도 교과로 뽑은 다음에 면접을 보고 그 안에는 최저를 집어넣었는데 최저가 3개 합 6이에요. 그러니까 경북대학교나 삼육대학교보다는 최저가 조금 완화되어 있어요. 지금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보세요. 학생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대학이 아이들을 선발할 때 두 가지 전형인 거예요. 교과인지 학생부 종합전형인지. 그러니까 요 두 전형을 어떻게 구성해서 우리 아이가 잘할 수 있는 라인이 어떤 건지를 한번 지금부터 잘 따지고 계획을 세워봐야겠죠. 자, 그런데 서울에 아까 되게 많은 대학교들이 포진되어 있었어요. 수도권에. 그러다 보니까 이 수도권 안에서 학생들을 뽑는 약학대학이 어느 정도 수준이 형성이 되고 어느 정도 수준으로 대학교 등급 컷이 나눠질 건지를 저희 컨쇼가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을 해봤고요. 지방까지는 다 할 수가 없었어요. 시간상. 그래서 일단 수도권 중심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인데요. 이거 저희 컨쇼 여태까지 경험과 여러 가지 분석을 해봤을 때 이 정도 수준으로 컷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보는 건데, 일단 서울대는 독보적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의대처럼 메이저가 있어요. 약대도. 의대 같은 경우는 서울대, 연대, 그리고 카톨릭대학교, 그리고 울산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이렇게 메이저가 있듯이 약학대학교에서도 일단 최고봉은 서울대고요. 그 다음에 성균관 중앙대학교. 중앙대학교가 약학으로는 되게 좋은 학교거든요. 그래서 중앙대학교 화학과가 되게 센 이유가 약학 라인이 연결되어 있어서 그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1순위의 최고봉은 서울대고요. 그 다음에 성균관 중앙대 연세대학교가 저희가 봤을 때는 약학대학에서 좀 센 학교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2순위 대학교로 이화여대가 좀 셀 것 같고요. 경희대 동국대학교가 거의 같은 라인으로 형성이 되고, 카톨릭대학교가 2순위지만 약간 이 대학교보다는 좀 밀리지 않을까. 3순위는 가천대학교, 숙명여대인데 숙명여대는 아직 이런 입시 계획안이 아직 발표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딱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일단은 숙명여대도 발표 나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주대학교 이게 이제 3순위 라인의 대학이고 한양대 에리카가 3순위에서 조금 빠진다. 4순위로 동덕여대 덕성여대를 보고요. 36대학교랑 차의과대학교가 요 라인에서 4순위에서 약간 좀 밀리지 않을까. 요 라인으로 해가지고 성적대가 좀 형성이 되고 생기부의 어떤 수준 같은 것들이 좀 나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생을 뽑는 데 있어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부분과 교과전형으로 나눠서 뽑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어요. 그 전형이 우리 아이한테 어떻게 잘 맞는지 그 부분을 좀 잘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준비 계획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교과 전형과 추천 전형이 있을 거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나눠질 건데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교과가 중심인 겁니다. 단순 내신 등급, 학교 수준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단순 내신 등급 자체가 좀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1등급 때가 이제 형성이 돼야 될 것 같고 정말로 뭐 최저 라인이랑 지방권 잘 분석하면 2등급 때가 지역인재 같은 경우 막 2등급 때가 무너지는 경우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일단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1등급 때 아무리 그래도 한 중반 정도 서울대 빼고요. 서울대 뭐 아까 1순위 대학교 빼고는 1등급 때 중후반 정도만 되더라도 한번 도전을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후반 아이들도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교과가 일단 비교과보다 중요하고요. 내신 등급 자체가 중요한데 수능 최저가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 아이가 만약 교과 전형을 준비를 하거나 추천 전형을 준비한다라는 것은 교과 내신에 대해서 단순 내신을 잘 관리를 하면서 수능 최저를 맞추는 부분을 잘 체크를 하면서 이제 계획을 세우면 되고요. 우리 아이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해요. 성균관대학교로 가고 싶은가 봐요. 학생부 종합전형 아니면 중앙대학교 뭐 이런 다빈치나 이런 것들을 탐구인재 같은 것들을 준비하는데 제가 아직 중앙대학교를 보지를 못했는데 다빈치 탐구인재 다 뽑을 것 같지는 않고요. 하나의 전형에서만 뽑을 것 같아요. 네, 탐구인재에서 뽑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왜 그러냐면 이게 약학을 뽑으려면 성적을 일단 많이 봐야 되고 전공성도 좀 보려고 할 거예요. 분명 중앙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나중에 한번 입시 계획안 본 다음에 다시 한번 중앙대학교는 저희가 일단은 메이저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대, 중앙대 그리고 뭐 성균관대 이 라인은 저희가 다 방송을 준비를 할 거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교과와 비교과를 봐야 되고 비교과 안에 4대 요소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학업 역량 이 부분이 다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내신 성적 관리도 중요하지만 생활기록부 자체를 좀 잘 관리를 해야 되고 전공성에 대한 부분이나 발전성에 대한 어떤 스토리 같은 것들도 잘 형성을 해야 되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최저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체크를 해야 됩니다. 보통 이렇게 의대나 약학대나 한의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전형에도 최저를 깔아놓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미리 잘 체크를 해서 우리 아이가 만약 수능이 되게 많이 약해요. 그러면 최저가 없는 라인을 최대한 구성하는 것도 하나의 계획 방향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비교과로서 약대를 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부분을 준비를 하면 될까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 큰 틀을 한두 가지만 좀 말씀을 해드릴게요. 일단 약대와 의대의 차이는 뭔가요? 솔직히 의대 가는 아이들이 전공을 생명을 되게 많이 선택을 해요. 그래서 의대를 준비를 하다가 성적이 안 돼서 생명공이나 생명과학과를 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의대는 전공이 없습니다. 의대는 전공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생명을 해야 돼, 화학을 해야 돼, 그래야지 의대를 갈 수 있어 라고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의대는 그냥 공부 잘하는 아이들 뽑고요. 전체적으로 좀 잘할 수 있는 다양성의 어떤 능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자신의 관심사가 생명이 됐건 어떠한 뭐 물리가 됐건 물리는 좀 그렇고 생명이 됐건 화학이 됐건 자신이 좋아하는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발전성 있게 연구하고 이런 부분 특히 영어 이런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솔직히 전공성을 그렇게 뚜렷하게 맞출 필요는 없지만 약대는 그렇지 않아요. 약학과 같은 경우는 전공에 대한 라인이 있는데 보통 학생들이 약이라고 하니까 생명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약사의 핵심은 화학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공 과목의 핵심 라인은 화학으로 잡고 가는 게 되게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 화학을 중점으로 인체와 연결을 하든지 화학을 기본으로 생명과의 연관성이나 이런 주체와 부주 이 개체를 잘 나눠가지고 계획을 세우는데 동아리 활동이나 뭐 진로 활동 같은 학교에서 내가 관심이 있어 하는 활동 라인 자체가 화학에 대한 색깔이 좀 나면 되게 좋다. 뭐 생화학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키워가는 부분, 그러니까 화학이 좀 중심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영어입니다.
수학도 중요해요. 당연히 영수 다 잘해야죠. 그러니까 전체 과목을 다 잘해야 되지만 영어에 대한 능력에 대한 부분이 생활기록반에 들어가야 돼요. 영어는 문과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건교육 가는 학생들은 학교에 들어갔을 때 영어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공부를 되게 많이 하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능력이나 원서를 번역한다거나 이런 활동들이 좀 들어가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학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틀을 잡아야 되는 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면 화학과 영어입니다. 이 두 가지가 생활기록반에 좀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약학대학교에 대한 준비 방향성 일부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대학별로 좀 약학대학교를 어떻게 분석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대학마다 어떤 차이가 있으며 어떤 라인을 구성해서 약학대학을 준비하면 좋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합격을 하는 DNA 서영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